그러니까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2025년에 소비자가 가서 상인과 만나는데 그 상인이 2025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인일 수도 있고 1980년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인일 수도 있는 거야. 이쯤 되면 우리가 해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광장시장은 가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상한 과자 가게라는 채널에서 광장시장에 갔던 쇼츠를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뭐 이분이 순대를 시켰는데 그냥 큰 순대 8,000원짜리를 시켰는데 10,000원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왜 10,000원이지? 하니까 머릿고기가 섞여 있으면 10,000원이다 라고 해서 이분이 저희 섞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같이 간 일행한테도 섞어달라고 했어? 아니 안 섞어달라고 했는데? 라고 하니까 쇼츠에 나오는 상인분의 어투로는 공격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 말투로 아이 섞으면 뭐 10,000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거 언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만해야겠다 하고 10,000원을 내고 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영상에서 여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뭐라 하는 듯한, 언성이 높아지는 듯한 불편한 장면도 많이 봤고 5개의 가게를 방문했는데 4곳의 가게에서 불친절을 경험해가지고 광장시장은 이제 다시는 갈 일이 없겠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자극적인 영상은 바이럴이 굉장히 세게 됐겠죠? 이 쇼츠 조회수가 739만이 나왔어요. 그럼 사실 내면 상인회에서 사과하면 바로 끝나는 거잖아요. 인터넷에 익숙한 우리 세대는 알잖아요. 사과하면 충분히 끝날 만한 문제라는 거를. 근데 문제는 상인회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올렸어요. 일단 그 순댓집 사장님은 고기 섞어드릴까라고 먼저 물었었고 유튜버가 섞어달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셨고, 근데 문제는 이 유튜버가 영상 찍는 내용이 다 있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는 이 유튜버가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섞은 순대도 아니었다는 거야. 순대랑 내장이랑 섞여 있는 게 8,000원이었고 고기가 추가되면 10,000원이었는데 자기들이 먹은 거는 순대랑 내장만 포함돼 있던 8,000원짜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8,000원짜리를 주고 그냥 10,000원을 받으신 거지. 그리고 상인회에서는 마치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이 유튜버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상인회의 의견이 맞냐라는 식으로 고정 댓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 이상한 과자 가게라는 채널을 쇼츠에 뜨면 봤는데 이게 평소에 뭐 이슈를 일으키는 걸로 조회수를 빠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이슈를 일부러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업을 삼는 유튜버들도 있지만, 근데 이분은 그런 류는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어르신들이랑 영상도 자주 만들고 어르신들 마을 잔치도 해드리고 간식 만든 거 나눠드리고 이런 좀 좋고 훈훈한 영상으로 돈을 버는 몇 안 되는 유튜버 중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도 너무 잘못 대응한 거죠. 어떤 유튜버인지는 확인을 해보고 이 사람이 잘못된 이슈와 막 왜곡을 시켜서 할 만한 여지가 있는 유튜버인지 확인 정도는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상인이 공격당했어. 이거 유튜버가 요새 유튜버 놈들 문제 많이 일으키는데 이놈들 그놈인가 보다 하고 공격을 한 거죠. 문제는 광장시장 좌판에서 호구당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분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외국인들도 광장시장 갔다가 기분 나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많았고, 광장시장이라는 곳의 인식이 썩 좋지가 않은 거죠. 광장시장에서 사기다 안 당하고 광장시장에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데는 초반에 들어가서 그 엄청 큰 녹두빈대떡집들이랑 육회집들 그 정도지, 좌판들은 너무 랜덤이라는 거야. 지금 댓글에 거기 어디인지까지 막 써놨고 어떤 사람은 저도 당했다라고까지 써놨는데, 이제 이 사건에서 광장시장만을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곳에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시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할까? 뭐 이런 전통시장들, 뭐 야채 팔고 좌판 있고 이런 시장들도 있지만 또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거는 그 수산시장이죠. 수산시장. 특히 수산업은 생선이 정확히 얼마고 제철이 뭐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눈탱이 치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던 곳이 수산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수산시장을 정상화시키신 분 중 하나가 입질의 추억님이고, 또 그리고 업체로는 인어교주 해적단이라는 기업에서 많은 제철 해산물들의 가격들을 공론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보통 사람들도 완전히 눈탱이는 맞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상화가 많이 됐죠. 옛날엔 노량진 가면 회 한 판 뜨는데도 진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젠 그렇진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회 가격들도 다 정찰제로 바뀌어져 있고. 입질의 추억님이 저울치기나 물고기 잴 때 물 같이 재고 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공론화를 많이 시키실 때 살해 협박까지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시장 상인들로부터. 자, 그러면 시장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상인분들은 다 그런 악독한 인간들인가? 그건 절대 아니죠. 절대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자취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장 근처에 살아서 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으신 분들 공감을 다 하실 텐데 시장은요 싸요. 확실히 싸요. 뭐 가끔 막 어떤 분들이 시장 욕하기 위해서 "일반 마트나 시장이나 가격도 똑같은데 시장은 불친절하기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솔직히 제 경험으로는요 시장이 훨씬 싸요. 적어도 대형마트보다는 훨씬 싸고요. 쿠팡 최저가랑 비등비등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는 잘 찾으면 시장 안에도 잘 되는 과일집 야채 가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쿠팡보다도 훨씬 싸요. 그리고 막 떨이로 하는 것도 득템할 수도 있고. 또 큰 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없는 식재료들을 모아 놓은 그런 좋은 상점들이 있죠. 얼마 전에 안성재 셰프가 시장에서 장 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가 이제 나물들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업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업체는 소매도 하면서 도매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체를 가면 우리가 평소에는 접하지도 못할 나물들이나 신기한 야채들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보통 마트 같은 데는 시스템을 통해서 몇 번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에서 시스템 가격이 붙고 막 이런 가격인데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랜덤한 거죠. 중간 업체를 많이 껴서 갖고 온 상인들도 있을 거고 한 다리만 걸쳐서 가져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 다리도 걸치지 않고 진짜 내가 농사지어서 가져온 것들도 있을 거고 가끔 막 할머니 같은 분들 집에서 텃밭 같은 데서 가져온 거 시장에서 파는 거면 나물 진짜 막 이만큼에 5,000원에 가져가라 그러고 이런 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을 이렇게 싼 거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요즘 사람들이 시장을 가지 않는 이유는 싼 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는 비싼 거를 눈탱이 맞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이죠. 그리고 싼 거를 막 찾아가고 비싼 거를 막 피해가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요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피로한 거예요 그게. 피곤한 거야. 선진국이 될수록 정찰제가 다 이루어져 있고 후진국이 될수록 흥정이 생활화돼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을 갔을 때 관광하러 갔을 때 관광지에서 막 흥정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 나라는 원래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구입할 때 그렇게 생활화된 흥정을 한다는 게 익숙한 일은 아니죠. 특히나 10 대, 20 대, 30대 초반까지도. 뭐 40 대, 50 대부터는 그 흥정이 익숙할 수는 있어도 우리한테는 물건의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냥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오케이.'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근데 시장을 가면 전체적 시스템 내에서 "얼마에 팝니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 각자의 욕망이 굉장히 날것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시장이라는 거죠. 시스템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데 시장의 상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크게 도매를 치고 이런 분들은 시스템에 맞게 올라가면서 이성적인 장사를 하시고 논리적인 장사를 하시겠지만 개인이 주먹구구로 본능적으로 프라이싱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2025 년에 소비자가 가서 상인과 만나는데 그 상인이 2025 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인일 수도 있고 1980 년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인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1980 년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상인이 그때에도 양심적인 가격으로 팔았던 분이면 오히려 보통의 마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지만 1980 년, 1990 년부터 등쳐먹으면서 양심 없이 장사하던 분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트에서는 뭐 두부 판다고 두부 구워서 시식 코너 하시는 분들이 '아 오늘은 내가 두부를 좀 비싸게 팔아 볼까.' 이럴 수 없잖아요.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시장은 그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20-30 대들한테 너무 피로한 거야. 심지어 시장이 마트보다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리고 시장에서 싸게 양을 많이 준다는 게 1인 가구나 2인 가구한테 그렇게 메리트도 아니야 심지어. 버릴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야채 이만큼 와서 이거 다 못 먹는데."
이만큼의 5,000원을 주고 사느니 3,000원 주고 요만큼 사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 또 심리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상인회 같은 곳이 선진화돼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상한 과자 가게 사태에서 나오듯이 상인회도 시대를 못 따라가요. 왜냐면 아까 말한 1980 년대 90 년대 마인드를 가진 상인분들 중에 목소리 크신 분들이 상인회를 할 거잖아. 보통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 회, 연합회 이런 거에서 한자리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분들이 그런 데에서 한자리 하고 있을 가능성은 솔직히 되게 적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장사하기도 바쁘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해야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잡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도 이 시장과 연결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다 사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오늘 순대판 할머니가 이런 짓을 했어요. "좌판을 빼?" 그러면 막 이제 이러면 이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 얘기가 나올 거야. 왜냐면 우리한테는 순대를 바가지 씌워서 판 나쁜 아줌마지만 그 상인의 입장에서는 10년 20년 본 사람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아줌마 좌판 빼서 판매 금지시켜. 그럼 이 아줌마 어떻게 먹고 사냐. 한 번만 봐 주자.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그러고도 반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원래 이렇게 파시던 분들은 계속 이렇게 파시죠. 20년 30년 가졌던 습관이 어떻게 바뀌겠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고, 시장이 나아지려면 엄청난 개혁적인 사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 시장을 이루고 있는 상인회 중에 진짜 가끔 나오는 희대의 인물이 나와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되다가 도태됩니다.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듭시다."라고 하면 이제 괜찮은 시장이 되겠지만, 근데 광장시장의 악명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지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관광객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버려서 그렇게 망하지도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사람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맘대로 장사하는 곳들이 계속 남아 있겠죠.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해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광장시장은 가지 마십시오. 광장시장 말고 좋은 시장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동네에 그냥 작은 전통시장 같은 데, 광장시장처럼 유명한 데 말고 서울도 되게 곳곳에 작은 시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가면 되게 싸게 밥도 먹을 수 있고 국밥 같은 것도 막 아직도 6,000원 7,000원에 팔고 이런 데도 되게 많단 말이야. 차라리 그런 데를 가지 광장시장은 완전 그냥 눈탱이 치는 시장밖에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럼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도태될 것이냐? 뭐 어느 정도는 도태돼야 되겠죠. 결국엔 대한민국이 지금 이 2000 년도가 완전 과도기예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아직도 1950 년도 40 년도에 태어나셔서 70 년대 80 년대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때의 비양심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시던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고, 2000 년도에 태어난 90 년도 말에 태어난 사람들의 마인드와 그분들의 마인드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제일 직접적으로 상업적인 관계에서 부딪히는 곳이 시장인 거죠. 그니까 위생관념, 시스템적인 거 모든 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20-30 대한테는 되게 불편하고 이질적인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요새 레트로 열풍도 있고 요새 또 정이 너무 없으니까 삭막하니까 시장이 잘 마케팅만 하면 굉장히 살아날 수 있는, 붐을 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주도할 만한 상인회도 없는 것 같고,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손대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인분들이 30-40년 그냥저냥 먹고 사셨는데 그 개혁적인 걸 했을 때 귀찮잖아 또. 이게 인간의 귀찮음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의 딜레마다. 결국에는 이 시대를 쫓아가는 시장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고, 광장시장처럼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시장은 도태될 것이다. 뭐 어느 순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남아 있기는 하겠죠. 저는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괜찮은 괜찮은 시장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장보기도 더 좋아요. 여름 거의 다 끝나고 가을에 아내가 임신 중에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수박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인터넷에서 파는데 너무 비싸고. 근데 시장에 좀 큰 과일 가게를 가니까 수박이 있더라고. 심지어 싸. 10,000원이었어. 인터넷에서는 여름 끝나 가지고 수박 가격 막 40,000원 막 이러고 있었는데 30,000원 40,000원 이랬는데 조그만 거지만 10,000원이었어. 그래서 사장님이 "빨리 가져가라."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이거
단란주점 같은 데 납품해야 돼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나온다고 "맛은 여름만 하진 못하지만 애기 엄마 먹긴 좋을 거예요." 하면서 주셨는데 전 그 기억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상인분들이 메인이 되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